밤 10시가 되면 심장이 쿵쾅거리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녹음 버튼에 손을 올린 채 사연이 나올 순간을 기다리던 그 시절. 그때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노래와 가수들. 198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우러러봤던 그 이름, 가왕 조용필입니다. 그의 노래 단발머리는 대중가요 최초로 음악교과서에 실렸을 정도로 시대를 초월하는 명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왕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그는 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누적 음반 판매량 1000만 장을 돌파하며 가요계의 역사를 새로 썼죠. 그의 등장은 단순히 히트곡 하나가 아닌 한국 가요계의 판도를 바꾼 혁명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명곡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얽힌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이 곡의 상징인 긴 독백 나레이션이 사실은 랩으로 만들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조용필은 너무 경박해 보인다며 이를 거절했고 지금의 웅장한 나레이션으로 바뀌면서 시대의 명곡이 탄생한 거죠. 심지어 작곡가가 조용필을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워 가장 힘들었던 곡으로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예술관을 고집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조용필이라는 이름 뒤에는 늘 위대한 탄생밴드가 함께하죠. 이 밴드의 멤버들은 각 분야에서 레전드 실력을 자랑하는 프로 중의 프로입니다. 심지어 부활의 김태원 씨가 공식 석상에서 위대한 탄생의 기타리스트 최희선 씨를 스승이라고 말했을 정도죠. 조용필의 음악은 바로 이 위대한 연주자들이 있었기에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한 소녀가 있죠. 작은 거인 바로 이선희입니다. 강변가요제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녀. 가요제에서 불렀던 그녀의 데뷔곡 제이에게 여기에도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선희는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진 악보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선희는 그 곡 버리지 말고 나에게 줄 수 있냐 부탁했고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난 곡이 제이에게였습니다. 당시 노래 속에 등장하는 제이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여론이 들썩였는데 연인일 거라는 많은 이들의 추측과는 달리 제이에게는 작곡가가 자신의 친구와의 우정을 담은 곡이었죠. 당시 강변가요제는 출연 당시 여가수는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평소 바지를 즐겨 입던 그녀는 급하게 관객이 치마를 빌려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부스스한 파마머리에 긴 치마를 입은 아담한 체구의 소녀는 기대보단 호기심에 차있던 관객들을 압도해버리죠. 그녀의 음역대는 무려 7옥타브에 달했습니다. 첫 소절이 터지는 순간 모두가 놀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다 꽥꽥 소리를 찔렀던 추억도 잊을 수 없습니다. 외모가 아닌 오직 노래 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던 이선희. 이선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칼단발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단발머리에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당시 긴 머리였던 이선희에게 제이에게 애절한 감성을 살리려면 머리를 잘라야 할 것 같다고 제작진이 요청을 한 겁니다. 긴 고민 끝에 머리를 자르게 된 이선희. 그렇게 이선희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단발머리가 탄생한 거죠. 그리고 이선희 씨가 가요계를 뒤흔들 때 또 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의 전설적인 DJ 이문세입니다. 그는 밤의 문교부 장관이라는 타이틀로 불릴 만큼 당시 청춘들의 우상이자 감성 선생님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전국의 청소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라디오를 끼고 앉았고 카세트 녹음 버튼을 누르며 내가 보낸 사연을 기다리고 귀에 들리는 팝송의 발음을 적어내리고 이문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개되는 사연과 함께 흘러나오는 노래를 한 곡이라도 놓칠세라 집중했죠. 라디오 DJ를 진행하던 그는 파랑새와 사랑이 지나가면 광화문연가 등 수많은 명곡을 대중에게 각인시켰고 가요계의 음유시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리메이크를 낳은 붉은 노을과 풍선은 세대를 뛰어넘는 이문세의 명곡이죠. 붉은 노을에 난 너를 사랑해라는 구절 뒤 워우워라고 부르는지 알러뷰거를 외치는지에 따라 세대를 구별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노래들은 우리 모두의 추억을 이어주는 타임머신이 되어 주었습니다. 80년대는 조용필뿐만 아니라 통기타와 드럼 베이스가 주연이던 밴드 전성시대였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이 폭발했던 대학가요제는 밴드들의 경연장이었죠.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전국을 들썩이게 했고 부활이 하는 록발라드 정수를 보여주며 수많은 이들이 밤을 적셨습니다. 밴드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나도 무대 위에서 젊음의 열정을 쏟아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만들었죠. 그들의 생생한 사운드는 일상 속에 억눌려 있던 청춘들에게 시원한 일탈과 새로운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80년대는 청춘이 마음을 사로잡았던 솔로 남성 가수들의 시대이기도 했는데요. 수잔을 부른 미성의 원조 꽃미남 김승진과 그의 라이벌 경아를 부른 박혜성. 그들은 책받침 스타로 10대 소녀들의 남자친구였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바람바람바람을 부르며 전국에 바람열풍을 일으켰던 김범용까지 그들이 등장으로 가요계는 더욱 풍성해졌고 당시 젊은이들의 감성을 대변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범용은 작곡가로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선희의 불꽃처럼 양수경이 당신은 어디 있나요 등 여러 히트곡을 만들어내며 80년대 대중음악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80년대 가요계에는 트로트 바람도 새롭게 불었습니다.
약사 출신 가수 주현미가 비 내리는 영등포로 트로트를 젊은 층까지 끌어들였고 여고생 가수 문희욱은 천방지축의 맛깔나는 사투리 가사로 트로트 의지평을 넓혔죠. 이제까지 트로트와는 전혀 다른 풋풋하면서도 흥겨운 노래 트로트가 이렇게 재미있는 장르였나 하고 모두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를 불렀던 국민가수 혜은이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녀에게는 무대에서는 밝게 웃었지만 뒤에서는 울음을 참아야 했던 가슴 아픈 비하인드가 있었다고 하죠. 당시 혜은이는 작곡가 기록윤과의 관계에 대한 루머 속에서 일집 활동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녹음할 때도 가사의 슬픈 감정과 현실의 아픔이 겹쳐져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녹음을 했다고 하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의 슬픈 감성과 상황이 맞아떨어져 많은 분들이 가슴으로 공감했던 곡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 댄스 음악의 시작을 알린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 니은 춤으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널그리며의 박남정과 아이돌 그룹의 원조격이었던 소방차가 있었죠.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소방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라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김은국의 호랑나비도 이때 등장했는데요. 그의 등장은 가요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네 꼬마들은 아싸 호랑나비를 부르며 아슬아슬 넘어질 듯 흐느적거리는 모습으로 개다리 춤을 췄고 그의 독특한 가사와 상상도 못했던 춤은 모두를 폭소케 했죠. 남성 댄스 가수들이 물결에 여성 댄스 가수들도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파워풀한 가창력에 섹시한 퍼포먼스를 더했던 민혜경, 빙글빙글과 인디언 인형처럼으로 80년대 후반을 강타했던 남이, 특히 바가지머리 쌍둥이 댄서 붐붐과 함께 선보인 토끼춤은 모두를 사로잡았죠. 그리고 김한선이 등장으로 가요계는 댄스 가요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김한선의 오늘 밤이나 리듬 속의 그 춤을은 그 당시 노래 자체보다 토끼춤을 포함한 섹시하고 유혹적인 퍼포먼스에도 초점이 맞춰져 노래는 별로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김한선은 그 모든 비판을 억누르고 춤으로 자신만이기를 개척했습니다. 이어서 80년대의 끝자락 가요계에는 또 다른 감성의 물결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발라드의 황제 변진섭이 등장입니다. 새들처럼과 너에게로 또다시 같은 주옥같은 명곡들로 그전까지 거친 음악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발라드의 매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신승훈, 이승환이 등장하며 90년대 발라드 시대를 예고합니다. 이 감성적인 발라드 뒤에는 한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별밤의 DJ 이문세와 콤비를 이루었던 노영심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등 온갖 희망사항이 난무했던 그녀의 노래 희망사항은 많은 커플들의 로망으로 자리했고 연인들의 바람이 담긴 가사에 그들을 끼워보던 우리들의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그녀의 맑고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은 80년대 후반이 발라드 음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죠. 또한 노래를 찾는 사람들 놓쳐 사는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와 사계 같은 노래들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함께 시대의 고민을 나누는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었죠. 80년대 가요계의 후반부에서 빠질 수 없는 센세이션이 있죠. 이상은의 담다디입니다. 작고 아담한 여성의 이미지가 아닌 모델 같은 큰 키에 짧은 컷머리 보이시한 스타일로 길다란 팔과 다리를 좌우로 흔들며 들어 보이는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인 모습과 음악 퍼포먼스로 당시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80년대는 팝송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을 듣고 따라 부르기 위해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나 F.R. 데이비드의 Words 같은 명곡을 한국 발음으로 급하게 받아 적어가며 외우던 시절이 있었죠. 테이크 온 미를 부른 아하와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부른 웸 같은 팝스타들이 등장하며 전세계 팝의 흐름이 한국에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마이클 잭슨의 춤은 꺾기, 브레이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문워크를 추기 위해 바닥을 밀고 다니며 목숨을 걸었던 추억이 있었죠. 그때의 열정은 지금의 덕질 못지 않았습니다. 80년도로 돌아간 시간여행은 만족스러우셨나요?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때가 좋아서만은 아닐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도 한 발짝 디뎌볼 용기가 있었던 당당했던 나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 웃고 울었던 우리를 그리워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추억은 그렇게 노래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기억 속에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잔상 속 찬란했던 청춘에 깔린 노래는 무엇이었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90년도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영상 속 기억에 남은 80년대 감성 소품들을 소환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